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옷차림도 두꺼워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는 옷차림의 변화로도 부족한 상황이 생깁니다. 이때 많은 사람이 핫팩을 찾습니다. 핫팩은 열기를 발산해 따뜻하게 해주는 일회용 손난로 제품으로 다양한 방식의 핫팩이 존재합니다.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핫팩은 부직포 주머니에 가루가 들어있는 철산화식 방식의 제품인데 사용법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런 핫팩을 사용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한다는 걸까요? 계절에 따라 주로 발생하는 사고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물놀이 사고가 주로 발생하고 겨울에는 화상 사고가 주로 발생합니다. 화상은 불이나 뜨거운 물, 화학 물질에 의해 피부 및 조직이 손상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화상 사고가 핫팩이나 전기장판, 온풍기 등의 전열 기구를 사용할 때도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신가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화상은 아닙니다. 전열기구 등에 의해 발생한 화상은 저온화상이라고 하는데 불처럼 뜨겁지 않아도 40에서 50도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 피부가 지속해서 노출됐을 때 발생하는 화상입니다. 저온화상의 무서운 점은 피부 및 조직이 심각하게 손상되면서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온화상 환자들은 화상 피해 사실을 늦게 알아차려서 상태가 악화한 후에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병원을 찾은 환자 중 80%가 3도 화상으로 진단받는데 3도 화상은 피부의 모든 층이 파괴된 매우 심각한 상태로 피부 이식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핫팩이나 전기장판, 온풍기 등의 전열 기구를 사용할 때는 저온화상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올바른 사용 방법은 어려울 것 없이 맨살에 지속해서 열기를 가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을 지켜주면 됩니다. 만약 부주의로 저온화상을 입었을 때는 대부분 사고 발생 후 시간이 흐른 상태이므로 할 수 있는 응급 조치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병원에 내원해서 치료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온화상 환자들은 앞서 말한 것처럼 대부분 통증이 별로 없어서 상황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상황이 악화한 후에 화상센터가 있는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정말 많다고 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전열기구 사용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추가로 핫팩을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핫팩은 철의 산화 발열 반응을 이용합니다. 이를 위해 부직포 주머니 안에는 철가루와 활성탄, 소금, 톱밥, 질석 등이 들어있고 이 중 철가루가 공기와 접촉해 산화 반응을 일으켜 열을 발산합니다. 보통 핫팩의 지속시간은 8시간에서 15시간 정도입니다.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닌데 이 시간 동안 핫팩이 계속 필요한 상황은 드뭅니다. 혹시 이때 핫팩이 잠시만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앞서 설명한 핫팩의 원리를 잘 이해하신 분이라면 멈추는 방법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바로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것으로 사용 중인 핫팩을 지퍼백에 넣어서 밀봉해주면 산화 반응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꺼내면 다시 산화 반응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핫팩을 필요할 때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 시간을 대폭 늘릴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